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장 변동성이 약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금이 현금에 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12일 CNBC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인 글로벌 마니마켓에 지난 7일까지 일주일 동안 890억 달러, 하나로 약 127조 5천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또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사는 이번 PPI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 쪽으로 유동성이 조금 더 물리고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좀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온 만큼 조금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마그마님, 황희성님, 지이크님, 손맛 고선생님도 와주셨고요. 마로니의 입새님, 뭔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세곰지말님도 와주셨고요. 황희성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오늘도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꼼꼼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요력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강한 긴축 기조를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변동성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 포인트를 잡아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강한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뜻은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돌아올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적은 상태에서는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종목별 개별 이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적은 대금이 도는 시장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목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 앞으로의 이 시장, CPI가 발표된 이후의 시장은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CPI 지수가 이제 나쁘게 나오든 혹은 좋게 나오든 전체적인 골자 자체는 여전히 강한 긴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순환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좀 난이도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에 있어서는 실적도 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 수급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목들을 좀 접근할 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외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잘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조는 내년 중순 이상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FOMC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 중순 이상까지도 금리를 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이제 긴축 기조가 조금씩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이 시장이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봐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작정 좀 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을 조금 철저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 기조가 쭉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런 좀 강한 긴축 기조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들고 계신 이 종목들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종목들에 관심이 간다 하시면은 소외되고 있는 종목에 혹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찾는 것을 권장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맛 고 선생님, 제가 오늘 귀요미 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님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진단명은 편두통입니다. 진단을 생각하면 머리가 띵하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진단을 생각을 하면 편두통이 올 만한 게 요즘에는 주가가 그렇게 막 기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 이쪽이 좀 관자놀이 쪽이 좀 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냥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진단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이 보내주신 금강철강이고요. 7,255원에 14%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그러니까 기간이 좀 된 게 아니라면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고 최근이라면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겠지만 옛날이라면 저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강철강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포인트도 잡아주세요. 네, 일단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철강 산업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포스코가 태풍 피해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철강 이제 사들도 전체적으로 태풍 피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강 수급이 조금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철강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부분은 역시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을 잡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제 반등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강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강사들이 일전에 이제 이 태풍 피해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가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중소철강사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었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철강 기업들이 이 원재료비나 혹은 이제 전기료 인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해외에 이제 모두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철강 업계가 약간은 이제 좋지 않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 철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환율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기세 올라가는 부분, 뭐 그다음에 중국산 저가의 제품들 이런 이제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철강 산업이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가 약간은 좋지 않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철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금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이 지금 강하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금광철강이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6,900원에서 저가를 형성을 했죠. 6,900원에서 최근에 저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은 6,9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가주시는 게 좋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철강주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철강제들에 대한 어떤 이 원자재 이슈라든지 혹은 뭐 전기세 혹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줘야지 일제히 올라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때문에 일단은 이 철강 산업의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전반기부터 해서 철강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앞선 매물 구간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8,000원 수준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00원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8,000원 수준으로 잡고 이곳을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돌파 시에는 뭐 수익 극대화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는 이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철강 산업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슈들이 급작스럽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게 되면 저점을 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니까 꼭 손절 라인 6,900원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8,000원 목표 반등가 설정을 해서 그 정도 단가에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자,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말까지만 해도 이 철강 관련주들이 철강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요즘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금강철강 관련해서 손절 라인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6,900원 정도를 잡아주셨으니까 손절 라인 잘 지지해주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령고님이 보내주신 금양입니다. 14,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14,800원이면 굉장히 잘 진입하신 것 같고, 물론 저 고점에서 팔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오늘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매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서 좋았었던 이슈들이 한 번에 이제 다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튬에 대해서 이제 금양이 리튬 광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콩고 리튬 광산 개발에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향후에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광산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리튬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한데, 지금 정부에서 리튬 비축량이 3년간 12일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리튬 비축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리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양이 이제 이뿐만 아니죠. 이 원통형 배터리도 국내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현재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이 수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조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양은 좋은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은 약간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업황은 또 전체적으로 괜찮았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금 목표가를 정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추세를 좀 갖고 가다가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밀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정도 구간이죠. 약 한 19,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지금 보게 되면 19,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19,000원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굳이 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슈도 이슈이고, 오늘 이제 수급이 또 미뤄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상한가를 들어가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상한가 유지 시에는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19,0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전 고점까지는 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시거든요. 때문에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이 매물대 구간,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내일 뭐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딱 요 정도 구간, 약 한 17,600원, 21선 구간까지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양이 뭐 워낙에 수급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또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슈도 굉장히 좋은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CPI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렇게 리튬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도 했고, 이렇게 된다면 리튬 수요는 더 늘어날 건데,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리튬의 공급이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련 뉴스 플로우까지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JS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동국 SNC 7,090원에 보유 비중은 25에서 29%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저때,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 전망 자체가 안 좋은 건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 동국의 SN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차익 실현이 좀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고점 대비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태조 이방원, 그중에서도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높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서 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손절이나 정리 쪽의 대응보다는 추가 매수를 좀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매수가까지 바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잘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자리 잡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잘 진행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풍력 시장은 사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풍력 시장은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어느 정도는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서 고정가격 입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해상 풍력력 공장도 지속적으로 증설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바닥은 잡고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또 이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동국 SNC의 이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현재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뚫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을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일전에 약 한 2020년부터 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5,000원부터 7,000원까지 계속적으로 좀 밴드를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풍력 시장 쪽에는 그래도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풍력 쪽 동국 SNC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지금 보게 되면 동국 SNC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고개를 돌려주게 되면 항상 이제 같은 패턴이었어요. 이제 5,000원 이제 초반대 정도 이제 주가를 조금 돌려주면 이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거든요. 저는 충분히 대체 에너지 쪽은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풍력 쪽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전 저점 구간이죠. 현재 구간이. 이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주가를 돌려주는,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한번 이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한 차례 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개를 돌려주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구간이 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풍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질 때, 그때가 또 추가 매수 대응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할 수 있는 주가는 약 6,500원 수준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6,500원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개를 돌려주는지를 봐야 되고, 5,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강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생겨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 구간이 생겼을 때,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약간 6,000원 초중반대를 어느 정도의 단가를 맞춰 주시면, 이제 향후에 풍력 쪽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 동국 SNC는 한 6,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출현을 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했을 때에는 1차 목표 반등가 약 6,000원 중반대를 노리고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니까,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은 조금은 여유롭게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 시장의 트렌드에도 이렇게 발맞춰가는 종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리고 언제 주목을 받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 만큼 그래서 더 속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금은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시장에서 소외가 될 만한 섹터는 아니라는 점과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쪽에라도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레이첼 천님이 보내주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45,575원을 2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28% 보유 비중이면 그래도 30% 가까이 되는 비중이라 그렇게 적은 비중도 아니지만 진입을 하셨을 때 갑자기 이때 좀 악재 소식 때문에 쭉 빠지고 나서 그 이후로도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 뭐 예전에 FDA 쪽과 관련해서 악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한미약품 계열사죠, 한미사이언스가.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포지오티닙이라는 이제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지오티닙의 임상 결과가 약간은 부정적이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작용이 나오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지오티닙의 임상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이러한 이제 악재들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좀 악재를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포지오티닙이 그렇게 또 기대감이 컸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본질적인 캐시카우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또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미약품이 또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이제 제약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어찌됐든 이 포지오티닙 등 해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직은 없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까지도 좀 저점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가를 이탈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29,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한미사이언스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혹은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이 계열사를 또 합병을 이제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얻어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합병 이후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을 좀 성장을 시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사이언스는 당장의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는 당장의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라는 점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주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 2만 원 초반대 어찌됐든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요 구간 2만 원 이제 초반대에 강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2만 원 정도까지도 혹은 이제 그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만 원 초중반까지는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공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9,000원이죠. 오늘 저점이 29,000원인데 29,000원을 깨고 이탈 시에는 2만 원 초중반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구간까지도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은 정리를 하셔서 향후에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어떤 좋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준비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2만 원 초중반대 혹은
혹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한미 사이에서 한미 아픔이 지금 현재 이 임상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말하면 좋은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구간은 이제 분명하게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겁니다. 표시가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좋은 어떤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출현하고 그러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는 추가로 조금 더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략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미사이언스 손실 최대한 메꿔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명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잠을 잘 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토통에서 잠자면서도 차트 보는 꿈을 꾼다는 이런 정말 제대로 잠을 못 잘 것 같은 말을 남겨주셨네요. 잠잘 때는 아무런 꿈 꾸지 않고 특히 차트 보는 꿈은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던 아니면은 밤에 주무시던 차트 보는 꿈 대신에 뭐 돼지 꿈이라든지 용 꿈이라든지 좀 이런 좋은 꿈을 꾸시기를 제가 여기서 좀 기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좋은 꿈 꾸시면서 내일 좀 기분 좋게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여기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정말 무섭고 암울하고 이제는 어떠한 감정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플랫폼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감조차 못 잡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플랫폼주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좀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좀 오면서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전만 하더라도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인데 언제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는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제가 이렇게 신저가를 쓰는 이 네카오에 관련해서 기사를 막 찾다 보니까 이번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이 올해 초에 취임했던 최고 경영자들, CEO들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주 가치 재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예전에 뭐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다시 복귀하지는 못할지언정 조금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많을까요? 저는 주변에 이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 들고 있는 지인들이 좀 많은데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아까 여기 이제 정말 눈물이 날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 실제 지인은 가끔 샤워를 하다가 이게 눈물인지 아니면은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오디오 상태가 좀 불량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올리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 역시 코로나 시절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재평가 구간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플랫폼주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는데, 너무나 조금,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매출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2020년부터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네이버에 대한 주식을 좀 보시죠. 네이버가 코로나 직전에 역시나 상승하던 가격은 10만 원대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13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상승을 좀 하고 나서 지수 하락에 따른 역시나 추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매출액 성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하락한 것이냐? 조금은 성장주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매출액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지만, 역시나 플랫폼 업체들이니까 돈이 가장 되는 부분이 광고 부분이겠죠. 이 광고 부분에 관해서 예전만큼의 위상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결국은 광고주들의 선택을 좀 받고 내수 비중 매출이 좀 올라가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 다양화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를 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것이 실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대비 밸류 부분도 결코 싼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성장주와는 다르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또 시청자분들은 예전에 페이스북 메타와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고도 하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 업체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고주나 어떤 개인 또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상당히 주가가 부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네이버와 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의 좀 혜택을 많이 받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상장됐을 때만 해도 신성장 산업이다, 새로운 은행주의 플랫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94,000원 이었는데 현재 16,000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나마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고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나마 게임이라는 어떤 신작 플레이, 기술력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플랫폼 업체들의 꾸준한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 전망에서도 호환 준수를 좀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성장주의 한 축을 인터넷 이 플랫폼 두 업체가 차지했다면 지금의 예전만큼의 위상은 없다. 또한 광고주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사업의 사업의 다각화가 실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답게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뚜렷한 뭔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게 뚜렷한 결과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네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꼭 이 네카오가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주들 최근에 부진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물론 힘내라는 말이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잘 버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쇼에서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주들 최근에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손맛 고 선생님이 보내주신 PI 첨단 소재입니다. 45,000원을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보유 기간이 한 반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 보시면 일단 진입 구간에 비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이고요. 원재료 관련해서 예전에 마진이 좀 괜찮을 거다 하면서 소폭으로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원금 회복까지는 너무 많은 여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PI 첨단 소재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여기는 PI 필름 소재를 만드는 건데 예전에 이제 이름이 SKC 코롱 PI였습니다. 근데 SKC 코롱 PI에서 이제 PI 첨단 소재로 좀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쪽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연성 회로 기판용 PI 필름이 주력 소재인데 소재 부분 업체치고는 작년에 시세 반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를 좀 보니까 45,000원에 20%를 하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파동의 모양 정도를 좀 보고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마지막 이평선 360일 정도 선 기준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진입 자체에 대해 고뇌를 하신 거는 분명히 좀 보이는데 제가 좀 아쉬운 측면은 과연 실적 부분을 좀 신경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PCB 3인방 업체가 있겠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업체들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들이 모두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여기는 과연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실적 부분이 오르면서 과대 낙폭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759억이었는데 올해는 687억입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 작년에 216억을 썼는데 올해 거의 반토막 수준인 129억을 썼거든요. 3분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있는 게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약 11%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 대비 악영향이 확실히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부분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빠졌고 당기순이익이 2분기 대비엔 2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PI 필름에 대한 공급 계약은 타이트합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산업용으로 전방 산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실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내년 정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 같고요. 단지 그 이상의 주가를 좀 형태를 원한다면 5만 원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님 보신 가격이 최소 5만 5천 원까지 보신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좀 내년 시즌까지 조금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PI 필름 소재가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좀 어렵다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20%세요. 굳이 물타기를 지금 시장 상황에서 CPI를 앞두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어제 PPI가 나왔고 예상치를 넘었기 때문에 내일 PPI도 좀 안 좋지 않겠느냐 오늘 금일 9시 반에 나오는 것도 안 좋지 않겠냐는 평들이 많지만 시장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레인지 범위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서 엑시트를 하신 다음에 한 템포를 좀 쉬고 다른 쪽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수급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좀 않아 보이거든요. PI 필름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이번 달에 최근에 좀 일주일 사이에 저가매수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수급도 녹록지 않다. 그래서 저는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수급, 실적, 그리고 CPI, 또 업황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신 만큼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PI 첨단 소재 손실이 많이 났겠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손맛 고 선생님 이미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너무 불쌍하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불쌍하다. 이런 댓글을 허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상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했을 때 항상 1순위는
순간 이동이었는데 요즘에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저도 차라리 내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이걸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뭔가 선택을 좀 보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따상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일사료입니다. 6,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한일사료,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어제랑 오늘 확 빠져서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렵지 않은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우선 기업의 업황보다는 지금 곡물 사료 비료주 테마를 선택하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해볼 만한 구간에서 좀 돌입을 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에 따른 어떤 섹터들, 곡물 사료라든지 에너지 섹터들, 정유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에 관해서 평가가 내가 옳다, 또는 다른 사람이 틀리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예측 불허거든요. 저희가 이번 마지막 연휴 한글날을 앞두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크림반도 대교에 대한 러시아는 테러로 사실화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보복성으로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또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반등세가 좀 나오는 반면에, 최근에 또 이런 러시아의 외무장관의 또 어떤 뉴스프로도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달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우리는 협상안을 다룰 수 있다는 내용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시장의 악재가 되겠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또 부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호재가 되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식료품 가격이 이제 원자재에 포함되는데, 먼저 위트 밀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차트 모습을 보시면, 바닥 짚고 좀 반등 구간에 나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식료 가격은 분명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옥수수도 한번 보시죠. 콩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이 580불 정도 되는데 지금 700불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히 반등세를 써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런 식료품 가격에 따른 사료주들의 반등이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될 때마다, 악재로 부각이 될 때마다 다른 반등이냐. 저는 콘이나 밀, 옥수수나 밀의 가격의 어떤 상승보다는 정말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적 요소가 조금 더 들썩들썩하고 서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 오갈 때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뉴스플로우를 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료 사료 가격보다는. 그러면 뉴스플로우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더 악재적인 요소로 나오길 바라야 되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 조금 더 악화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사료 부분 중에서는 한일사료가 괜찮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작년에 136억을 찍었고, 올해는 1,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만 그나마 사료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괜찮은데,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밸류예요. 결국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애는 결국 단기 매매 관점, 특히나 손절매가 있는 매매 접근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고요. 짧은 파동으로는 손절가를 정해두겠습니다. 5,900원. 조금 더 내가 긴 파동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5,200원 손절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승폭도 1, 2차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5,900원의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목표가를 7,200원에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00원에 손절가를 두셨을 때는 최종 매도 목표가를 8,000원에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과 손절매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대응 전략 그리고 가격 구간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한일사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초능력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 오를 종목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더 좋겠네요. 저도 지금 그거에 혹해가지고 설득을 당했는데 저도 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저기 보로노이요. 네, 보로노이. 38,500원, 네. 비중 25% 정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입을 하셨나 봐요? 그때 46,000원인가 찍은 날, 그날 이렇게 내려가서, 네. 내려가길래 잡은 거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 네,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제 고점에서 딱 매도를 했으면 완벽했겠지만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어떤 지금 플랜을 세우고 계신 투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게 가지고 가도 될 종목인지 아니면 네. 어느 선에 와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고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 봐야 될지 이 두 가지 부분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초반에 관심을 많이 받았을 때 진입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장기적으로 보고 갈지 아니면 그냥 지금 정리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들 교육을 해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배워야 산다를 할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가장 어렵고 이 보로노이를 접근하실 때 전임상 단계라든지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사신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네. 아는 지인을 따라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네. 일단 여기는 원래 제약바이오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급등락이 좀 크고 주가가 좀 내려가도 단기간에 또 올라가고 굉장히 인간 생명 영장의 꿈은 영원한 것이니까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큰 시세를 먹으려면 리스크도 좀 떠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인산 효소라는 표적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협회에 들어가면 기술 이전 취약 계약이라든지 전문가별로 다르겠지만 정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공개로 되는 기업들도 있고 서면 정보 공개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공시를 이번에 했었어요. 이 시청자님이 언제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이 공시 날짜가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9월 14일에 했습니다. 네. 9월 14일에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한 걸 보니까 금액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6,680억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신규 상장한 업체치고는 기술력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세군은 늘 말씀드리지만 mRNA라든지 아니면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이중항체, 대표적인 ABL 바이오 정도 있고, 그 다음에 ADC,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 이제 기술력인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전임상 단계에서 선도물질 개발을 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그걸로 다시 돈을 받은 다음에 연구 개발에 착수한 이런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실적으로는 없지만 기술 이전 단계에서 계약을 했고 분명히 자금을 이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랄지 유보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렇게 6,680억 계약을 했는데 왜 주가가 밀렸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시장에서 그나마 뒷심이 좀 있거든요. 시장 낙폭 대비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올라야 되겠지만 시장 낙폭 대비 좀 힘이 있는 거고 미국의 메티스라는 기업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보호예수 물량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기업의 보호예수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6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3개월짜리 분명히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 지금 희망 공모가가 4만원어치 밴드가 46,000원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들이 보니까 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량 자체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80만 주 정도가 돼 보입니다.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지수가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미국의 메트스라는 기업과.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기업이 또 하고 있는 거 비소세 포함 후보 물질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과 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니까 보스턴에 자회사도 좀 설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지금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시장에 큰 계약을 했지만 주목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주목도를 좀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그룹 자체에 대한 매기가 좀 쏠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은 시장의 매기나 수급을 좀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좋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걸 보니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돼야 되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한 비중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떠냐?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좀 공시에 들어가 보니까 파이프라인들이 조금 준비가 돼 있네요. 물론 이 파이프라인이 준비돼 있다고 해서 지금 국내 기업 중해제약과도 조금 좀 손을 잡은 것 같고 여러 박사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파이프라인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작 파이프라인이 준비돼 있고 어느 정도 기술 계약 이전 계약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작용을 하겠죠. 단지 좀 아쉬운 측면은 이런 큰 계약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금 박스 천원 하루 정도 반등이 나오고 앞 위로 추세가 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시청자분한테 좀 위로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기업의 어떤 실력보다는 시장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운이 없었다. 이런 큰 계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더 뻗어주고 고가를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다시 바닥권까지 좀 회귀하는 현상.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 지수가 좋아지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반등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등세는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붙으면 33,000원까지는 반등세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때 내가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기에 시간 투자가 좀 싫다고 하면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이 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가지고 있는 담보금을 전부 다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집해가는 전략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임상실험을 진행을 한다든지 기술 수출 이전 계약 호재가 나왔을 때마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종목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긴 투자 기간을 갖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한테 따로 손절가를 제시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보유하시되 내가 포트 교체를 하고 싶다면 33,0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보시면서 더 나은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